네, 지금부터 2주차 심화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에 저희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보고 그 계획서를 좀 작성을 해서 좀 올려달라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내준 것들이 있어서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제 대부분 영상을 다 받았는데 좀 늦게 준 사람도 있고 뭐 빨리 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직 팀명도 안 정하고 뭐 이런 거 같아서 그냥 대부분이 다 본인 이름으로 이제 올려줘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다음번에는 좀 팀명도 좀 정하고 그렇게 해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팀명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나다 순으로 일단 오늘은 영상을 좀 보면서 제가 그 피드백 할 게 있으면 피드백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 시간 체크. 맞네, 시간도 봐야 되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JDS입니다. 팀원은 아래와 같이 김다훈, 김기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일단은 LMS로 선정하였는데요. 뒤에 임시가 붙은 이유는 저희가 스프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최근에 많이 접한 게 1월링 LMS나 그 1학기 때 다른 팀이 LMS를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 LMS로 일단은 스프링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이제 조금 연습한 다음에 이제 주제를 확실히 정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할 것입니다. 일정 같은 경우 1주차에는 팀 구성랑 프로젝트를 계획하였고요. 2주차에는 스프링의 기본 구조 파악 그리고 개발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3주차부터는 스프링 아까 정한 LMS를 일단 목표로 개발을 살짝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에 대해서 이제 좀 알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주제를 확정을 짓고요. 4주차에는 이제 확정한 프로젝트에 따른 설계, 그 다음 설계한 뒤에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제 4주차 뒤부터는 일단은 프로젝트 주제를 설정한 다음에 정할 것이라 이제 주차 말고 단계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개발 중에 필요한 기술 등을 찾아 습득. 이거는 구글링이나 유튜브를 아마 주로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발생한 버그를 수정하고 개발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죠. 네, 이렇게 한 13주차에서 14주차까지는 마무리를 하면 좋겠죠. 네. 그 다음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두었습니다. 일단은 주제의 방향성 문제. 이거는 저희가 3주차에 주제를 좀 잘못 지었거나 뭐 그랬을 때 프로젝트를 완전히 갈아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고, 해결하기 어려운 버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구글링을 열심히 해보겠죠. 구글링을 열심히 해본 다음에 안 되면은 교수님께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개인사로 인한 작업 속도 감소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JDS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아, 잠시만요. 지금 이게 이어져서 지금 올라와서 그런데 방금 전에 올려준 팀 겸 시간 체크. 여기 보면 맞는 시간도 봐야 되네. 네, 뭐 팀명도 구하고 뭐 정하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화면 보듯이 이게 최소한 자기들 영상 찍고 영상도 지금 한 번도 제대로 지금 안 본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보내준 파일이 카톡으로 주다 보니까 이제 화질이 깨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뭐 내용을 확인하기가 거의 어렵네요, 그죠? 이 팀은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보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제가 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팀이 제출한 그 PPT 자료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팀명은 이렇게 잘 정한 것 같고요. 지금 2명이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제는 LMS로 잡았는데 지난번에 봤듯이 LMS가 이제 뭐 학생 쪽, 그 다음에 강사 쪽, 그 다음에 강의 뭐 이런 식으로 파트가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 해본 사람이 이런 주제를 잡는 게 맞는 건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이제 스프링을 좀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개념인 것 같은데, 오히려 만약에 처음이면 이거보다는 옛날에 뭐 JSP나 이런 거 가지고 했던 프로젝트를 확장해보는 그 방법,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잡으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일정을 이렇게 잡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이제 이게 너무 대충 급하게 지금 급조를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쨌건 내가 잡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PPT 제출하실 때는 어쨌건 전체적인 일정이 나타나고요, 보여주고 거기에서 어떤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발생 가능한 변수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정확한 주제를 잡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뭐 이게 중간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한번 갈아엎어지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캡스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졸업할 때 혹은 취업 준비할 때 그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타겟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취업할 곳을 대상으로 그냥 연습 삼아 한번 해보자 라기보다는 내가 취업할 곳에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뭐 저랑 같이 이제 해결하면 되는데, 일단 제일 급한 거는 주제하고 방향성은 이건 정확하게 정해야죠. 그래서 과연 LMS가 맞는지 요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제대로 보고 그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 게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캡스톤이니까요. 그냥 막연하게 이런 거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덤비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이고 앞으로 뭐 한 12, 13주가 남아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아직 뭐 그런 기초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좀 고민해 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 팀의 이 내용은 너무 급조를 해 보여서 조금 그렇고요.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잘 정해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정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할 때는 저희가
다음번에는 지금 이제 타겟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아주 기본적인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구성할 거고 어떻게 진행할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 설계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메뉴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 거 보강하시고요. 다음번에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설계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들 있죠. 일단 저희가 보통 제일 먼저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구현할 거고 어디까지 할 건지, 그리고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페이지를 몇 개나 만들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만들어서 다음번 단계에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거 하시면서 내가 스프링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스프링에 대한 공부는 뒤쪽에서 따로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 요구 분석은 요구 분석이고 설계는 설계고 베이스가 되는 기술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익히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기능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팀은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자, 저희가 이제 다음 팀은 김태형이 있는 그 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 업무 자동화와 테스팅 자동화를 수행하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를 스마트 캡스톤 디자인의 주제로 진행하게 된 AM21팀의 발표자 김태형입니다. AM21팀의 팀원은 박미란, 김태형, 정순아, 배서연이며 지도 교수님은 김기태 교수님입니다. 복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RPA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이번 스마트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할 개발 계획과 개발 일정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RPA란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로 사람이 하던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따라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활용한 RPA 툴을 사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정확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적 자원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업무 창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심화 캡스톤 디자인에서 진행할 기능을 소개하기 앞서 지난 1학기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진행한 기존 프로그램에 구현된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RPA 툴들의 기본적인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향상된 OCR을 이용한 명세 처리 기능, 웹 분석 트리 및 레코딩 기능, 데이터의 전처리 기능 및 시각화 기능 증대, 편의성 증대를 위한 리팩토링과 변수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치마 캡스톤 디자인 때에는 AI와 연계된 기능인 이미지 레이블링 기능과 챗봇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먼저 데이터 레이블링이란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에 사람이 데이터 가공 도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레이블링 중 이미지를 가공하여 처리하는 이미지 레이블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미지 레이블링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 중 소량의 데이터를 이미지 레이블링 툴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레이블링을 합니다. 레이블링한 데이터를 모델로 학습을 시킨 후 학습한 모델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레이블링을 진행합니다. 레이블을 판단하기 어려운 데이터는 리뷰를 통해 다시 수동 레이블링을 하고 확실한 데이터는 자동 레이블링함으로써 자동화된 레이블링 프로세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동작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참고 이미지로 삼성 SDS 브리틱스 딥러닝의 오토 레이블링 기술입니다. 자동 레이블링은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레이블을 의미합니다. 자동 레이블링은 적은 양의 레이블링 데이터를 이용하여 레이블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레이블링합니다.
수동 레이블링은 사람이 레이블링에 개입하여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확정된 레이블입니다. 리뷰란 판단하기 어려운 일부 데이터를 사람에게 제시하면 해당 데이터를 수동으로 레이블링하고, 모델은 새롭게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학습한 상태에서 주어진 데이터 세트에 대하여 판단을 합니다. 목표하는 모델의 성능을 달성할 때까지 리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챗봇을 설명하겠습니다. 챗봇이란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 언어로 사람과 대화를 하며 해답을 주는 대화형 메신저를 지칭합니다. 챗봇은 5가지 대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트리형 버튼 챗봇, 시나리오형 챗봇, 추천형 챗봇, 결합형 챗봇, 대화형 챗봇이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구현할 챗봇은 추천형 챗봇으로 표면적으로는 대화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화형 챗봇과 다르게 질문을 던지면 사전에 정의된 답변의 리스트를 알고리즘 결과의 우선순위별로 보여줍니다. 추천 답변을 리스트로 제공하면 선택에 번거로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공지능 답변의 경우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답변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추천형 챗봇의 경우 인공지능 챗봇, 즉 대화형 챗봇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도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개발 일정입니다. 이번 심화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이미지 레이블링과 챗봇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각자 기능을 맡아서 진행하였으나 소통 면에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심화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중간고사 이후의 일정 등 세부적인 일정은 9월 2주차의 자료조사를 통해서 간트 차트로 작성해서 노션에 올릴 예정입니다. 출처와 노션 주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 팀도 저희가 잠깐만 그 PPT를 가지고 좀 보면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파일을 다운 받았는데 잠시만요. 어디 갔냐? 여긴 또 PPT가 아니라 이게 뭐죠? PDF로 올렸네요. 자, 저희 지금 요거 잠깐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이 AM 팀이라고 하는 팀은 일단 뭐 저랑 저기 뭐냐 창업 동아리 이제 진행하는 팀이고,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이제 뭐 동작을 이제 하면서 동시에 이제 기능들을 이제 추가하고 있는 그런 지금 그런 팀인데, 뭐 일단 뭐 저희가 살펴볼 거는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그렇고, 일단은 이 팀은 여기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개발된 툴이 있고, 이 툴 위에다가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업무 자동화 기능들을 이제 막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으로 크롤링을 한다든지, 뭐 이미지를 뭐 분석한다든지, 뭐 그런 기타 등등 그런 기능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툴인데, 이 팀은 이번에 지금 보니까 두 개의 목표가, 하나는 이미지 레이블링을 하는 거고, 요건 이제 자동화해서 이제 적용 가능한 애고, 챗봇은 뭐 자동화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뭐 어쨌건 인공지능이랑 관련된 그런 기능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레이블링은 뭐 요거는 나랑 얘기가 좀 된 것 같고, 챗봇은 나도 오늘 처음 듣는 거라서 뭐 챗봇을 한다니까 잘 만들면 되겠죠 뭐.
자, 어쨌건 데이터 레이블링, 이미지 레이블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이미지에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이제 네이밍을 해서 얘네들을 이제 구분해 줄 수 있도록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워낙에 인공지능을 위해서 여러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정보들,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이렇게 얘가 뭐다라는 걸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블링이라고 해서 이름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학습을 할 때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이 있는데 그 지도 학습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들마다 이제 레이블링을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야 되는데 그 어마무시하게 많아야 되는 데이터들을 내가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지금 수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회사들 요즘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서 이 데이터 레이블링과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랑 관련된 일들도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추진 중입니다. 심지어 저희나 아니면 인천 테크노파크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 이 레이블링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건데 그래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완전히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동화를 하면 엄청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거고 여기 뭐 이미지 레이블링과 관련된 뭐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살펴보면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좀 개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 놓고 나면 그래서 아주 좋은 학습 모델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레이블링 되지 않은 애를 딱 넣으면 얘가 이 모델을 통해서 레이블된 데이터를 이렇게 빵빵빵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요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동작들을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뭐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할 것 같은데 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요즘에 많이 이슈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레이블링 동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이제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이제 볼 기회들이 이제 많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같이 그런 정보를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캡스톤을 할 때 나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남들이 뭐 하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저런 기술이 있구나, 저런 건 저렇게 진행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하는 것만 제가 받아서 그냥 얘는 숙제를 했구나 이러고 말면 되는데 일단 목표는 여러 기술을 같이 한번 배워보자. 남들이 이거 어떻게 고민하는지 저런 게 있구나.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게 필요하면 서로 연락해가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 레이블링을 이제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어쨌건 이런 것들을 뭐 이런 툴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데 저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요 팀에서는 이제 저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챗봇이라고 하는 애들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챗봇이. 그래서 실제로 뭐 간단하게 챗봇 만들려면 뭐 애저나 이런 데 가서 그냥 하면 한 5분이면 만들어냅니다. 뭐 이렇게 그렇고 요즘에는 챗봇과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물론 내가 어떤 레벨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리고 어떤 모델을 쓸 거냐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내가 할 거냐 아니면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올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지는데 요즘 또 뭐 마찬가지로 챗봇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잘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말뭉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해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도 이제 AM팀이 챗봇을 한다는 얘기를 사실 처음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요. 저희가 이제 주차별로 사실 팀별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발표하는 것만 들어서는 여러분이 뭘 하고 있고 정확하게 뭘 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직접 코드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들 잘 하셔서 나중에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뭐 영상으로 주시는 거는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일정이 나오는데 일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차차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거고요. 아까 전에 뭐 얘기할 때 간트 차트를 쓴다 그랬으니까 뭐 그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처리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까 이 팀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게 노션이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노션이라는 걸 이용하면 그 안에 이렇게 이런 차트도 있거든요. 스케줄링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팀별로 이제 필요한 도구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캡스톤을 하는 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팀워크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같이 일하면서 내가 과연 코워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니까 저희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정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두 번째 팀에 대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그 두 번째 팀 내용 중에 사실은 여기 같이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Git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스크탑은 계정을 연동하면 이런 화면이 첫 화면으로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기 깃허브에 있는 레퍼지토리를 다운받거나 새로운 레퍼지토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로컬에 있는 레퍼지토리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자기 로컬에 있는 레퍼지토리를 먼저 연동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경로만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다른 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히스토리를 확인을 하면은 여기서 커밋된 내역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브랜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건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클론 레퍼지토리를 선택하면 자기 깃허브에 있는 레퍼지토리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용량에 따라서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기만 하고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URL을 이용을 하면 다른 레퍼지토리를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레퍼지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름을 만들고 경로만 선택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레퍼지토리를 선택할 수 있고요. 파일을 추가하게 되면 추가하거나 혹은 수정된 사항이 생기면 이렇게
changes에 보이게 되는데 그냥 커밋을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에 보이고요. 푸시를 누르면 리퍼지토리가 추가가 됩니다. 서부에 추가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est.c가 보이시죠? 브랜치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new 브랜치를 만들면 되고요. 보통 브랜치를 만들게 되면 그 메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테스트 브랜치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면 레파지토리에 혹시 풀 다운받을 내용이 있다면 풀이 생기므로 반드시 풀을 먼저 한 후 푸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푸시를 테스트 브랜치에 하게 되면 메인 브랜치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메인 브랜치에는 보이지 않고 테스트 브랜치일 때는 보이게 되죠. 이렇게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브랜치를 바꾸게 되고요.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능을 새로 추가했는데 그 기능을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할 때 혹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이전 버전에는 포함을 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은 한번 연습 삼아 혹은 테스트 겸 만들어 본 기능일 때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 브랜치를 관리하게 되고요. 만약에 브랜치를 여기서 메인과 머지하게 된다면 메인일 때 테스트 브랜치를 선택해서 머지를 하게 된다면 메인 브랜치에 test2.c 즉 테스트 브랜치에 있던 내용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테스트 브랜치는 계속 사용해도 되고 만약 앞으로 사용할 일이 없다면 메인과 머지한 후 딜리트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테스트 브랜치에서 메인 브랜치에서 변화가 계속 생기고 있고 그 테스트 브랜치에서 그 버전을 따라가야 한다면 테스트 브랜치를 선택한 후 메인 브랜치를 머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버전을 유지할 수 있고요. 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카톡 같은 걸 주시면 또 영상을 찍어 드리거나 아니면은 PPT 같은 걸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저희랑 같이 캡스톤 하는 친구 중에 배서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까 전에 보면 AM 팀에 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조기 취업을 한 취업자라서 일단 저희랑 뭐 대면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건 요번에 저희가 이제 캡스톤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저희가 이제 GitHub를 써야 될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GitHub 쓸 때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도구 중에 Git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이제 쓰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GitHub 데스크탑을 어떻게 쓰는지 요거를 이제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뭐 처음 보면 저게 뭐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자세히 나중에 보시면서 이제 소스 관리할 때 요것들 잘 쓰시면 그때 요 영상들 가끔 와서 보시면서 브랜치 어떻게 만들었지 어떻게 합치지 뭐 요런 것들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일단 마저 보고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말을 안 하네요. 잠시만요. 저도 이게 영상을 보고 트는 게 아니라 직접 저도 지금 바로 보는 거라서. 아, 이거는 아까랑 영상이 똑같은데 소리가 안 들어간 버전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럼 이렇게 그냥 마치고요. 아까 전에 그 앞쪽에 있던 그 나왔던 내용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2명 이상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소스 관리를 보통 GitHub라고 하는 걸로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학생들도 GitHub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부담을 안 느끼는데, 이제 대부분 그냥 혼자 소스 관리를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2 이상이 관리를 하면 이제 충돌이 자꾸 발생합니다. 혹은 내가 잠깐 무슨 다른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럴 때 브랜치라는 거를 떠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셨듯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 보면 되겠는데, 어쨌건 지금 우리들 중에는 저 배서연이라는 친구가 직접 회사에서 GitHub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저 데스크탑을 쓰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무료로 쓸 수 있는 도구가 그 저기 GitHub 데스크탑이라서 그거를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자, 어쨌건 그러면 저희가 바쁘니까 그 다음 친구에 대한 그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유한종 학생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황의 비반 유한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심화 캡스톤 디자인 팀 개요 주제 일정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선정 이유 및 팀명, 팀원,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프로젝트 구현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기능 및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전체적인 일정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선정한 이유는 요즘 이제 체스나 테트리스, 그 밖에도 다양한 퍼즐 게임과 보드 게임이 이제 윈도우 앱이나 웹 플랫폼 형태로 다시 개발되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루빅스 큐브의 경우에는 어떠한 온라인 플랫폼 형태도 없고 오프라인 형태의 커뮤니티밖에 없어서 있다 해도 시뮬레이션 정도 해볼 수 있는 웹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서 루빅스 큐브라는 단순한 퍼즐 게임을 타임과 경제, 협업을 한다던가 랭킹을 매길 수 있는 웹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팀명은 가토데 세렌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별의 고양이라는 뜻인데 선정 이유는 큰 뜻이 없습니다. 팀원은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프로젝트 구현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웹 개발 프로젝트이므로 이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의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스프링 부트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으며, 만약 이게 사용하다가 프로젝트 진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 톰캣 플러스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관리 도구로는 이제 GitHub을 사용해서 관리할 것이며,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MariaDB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프론트엔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HTML5, CSS3,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에크마스크립트 7을 사용할 것이며, 이제 에크마스크립트 7 스펙을 사용하기 위해서 빌드 시스템이 이제 걸프, 웹팩, 바벨 등 프론트엔드 빌드 시스템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기존 유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chess.com 이라는 사이트로 이제 대형 플랫폼인데, 이제 이제 체스에 대한 거의 모든 플레이, 이제 프로 경기, 체스를 배우는 과정 등
모든 그 기능들이 하나의 사이트에 집적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이제 모바일 플랫폼으로도 이번에 이식이 되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컴퓨터와 체스를 두는 거나 이제 타인과 체스를 넣어서 랭킹을 매기는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예, 두 번째로 이제 끝투라는 한국에서 개발된 끝말잇기 게임입니다. 단순한 끝말잇기를 넘어서 이제 다양한 장르의 단어, 뭐 예를 들면은 드라마 이름, 뭐 이런 걸로 끝말잇기를 할 수 있으며, 뭐 초성 자음, 뭐 이런 것을 이용한 게임 플레이 방식 등 이제 기존 끝말잇기라는 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플레이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테트리오라는 웹으로서 이제 테트리스에 대한 테트리스 웹 플랫폼으로서 이제 단순히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테트리스 외에도 이제 뭐 SRS 같은 이제 다양한 테트리스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고도화된 테트리스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많은 사용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슬리더 IO라는 이제 도메인에 IO라는 것을 사용해서 단순한 게임을 제공하는 이제 IO 게임이라고 부르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IO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이 쉽고 간단한 게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이전 유사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와 기존 랭킹 이제 분석한 결과 이제 기존 랭킹 기존 게임 방식을 유지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이제 새로운 플레이 방식을 제공한 거나 이제 웹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편리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추출이 돼서 이번에 이제 프로젝트의 그런 특징들을 이식해 보자고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대략적인 기능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 기능입니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로그인 회원 가입 기능을 구현을 하지만 단 이제 이전 말씀드렸던 시스템들처럼 비회원도 이제 닉네임만 입력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런 플로우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켓 기반 채널 및 방.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게임 채널 및 게임 방, 룸 이런 거를 생성하거나 입장을 할 수 있는 하는데 이제 그 웹이다 보니까 소켓을 이제 웹 소켓을 사용해서 처리를 할 예정이며, 웹 소켓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웹 소켓 핸들러 및 프론트엔드에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다중 채팅 및 음성 채팅입니다. 웹소켓 말고도 이제 웹 RTC라는 P2P 방식의 통신이 가능한 기술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음성 채팅을 지원하며 다중 채팅 같은 경우에는 웹소켓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며, 음성 채팅 같은 경우는 웹 RTC를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다양한 플레이 방식을 제공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큐브 같은 경우에 이제 혼자 해서 이제 시간을 매기거나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뭐 세계 기록이나 그런 걸 매기는 그런 것들도 유지를 하면서 타인과 경쟁하는 기능, 타인과 협업하는 기능, 이런 플레이 방식들을 제공을 하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쟁과 협업 같은 경우에는 웹소켓을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엘로 평점 시스템을 이번에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MMR 시스템으로도 더 잘 알려져 있는 시스템인데, 이 MMR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들끼리의 MMR을 가지고 이제 매치메이킹을 하거나 그런 걸로 이제 뭐 처리를 해서 할 시스템을 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랭킹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제 엘로 평점 시스템의 MMR, 그다음에 뭐 큐브를 혼자서 맞춘 횟수, 아니면은 이제 타임 어택에서 얼마나 빨리 맞췄는지, 아니면은 이제 협업 방식에서 얼마나 빨리 맞췄는지 등 그런 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랭킹 리더보드를 이렇게 구성해서 사용자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게 개략적인 그런 기능정이라서 더 추후에 추가되거나 삭제될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마감은 이전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3주로 이렇게 잡았으며, 그 13주 동안 일정 같은 경우, 프로젝트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인 2주차부터 3주차까지 해서 주제를 이제 좀 확고하게 잡고 이제 계획을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 상세 같은 경우에는 3주부터 4주까지 이제 기능정의, 방금 전에 계약적인 거 외에도 이제 실질적인 기능이 어떤 식으로 넣을 것이고 어떤 거 뺄 것이고 할 것을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주부터 6주까지 시스템 설계를 하면서 스프링이나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 이제 개발 환경 같은 거 구축도 하고, 실질적으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한 어떤 게 할 것인지 되면 이제 스프링 설치나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개발 같은 경우 5주부터 11주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11주 이후에는 버그 수정이나 일단 완성된 기능 위주로 수정 및 보완을 통해서 완성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주차와 13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 및 이제 매뉴얼, 최종 보고서 등 작성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웹 기반 루빅스 큐브 플랫폼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유한종은 전번에 얘기했듯이 무슨 따로 약간 회사를 다녔었다 그랬나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다르네. 어쨌건 혼자 준비하는데 내용이 뭐 어쨌건 괜찮네요. 자, 일단은 이 친구 내용도 잠깐만 저희가 좀 살펴보면 뭐 전반적으로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일단 뭐 어쨌건 전면 설명이 잘 됐으니까 뭐 그냥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전체적으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다 할 거고, 뭐 스프링 부트를 쓴다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오케이. 그리고 뭐 빌드 시스템도 쓴다니까 오케이. 근데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친구들이 처음 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진행하면서 뭐 이런 게 어떤 건지도 좀 설명해 주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사실은 뭐 지금 한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어제는 뭐 이런 뭐 회원이나 뭐 채팅이나 뭐 방 만들거나 뭐 이런 방식을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오케이, 뭐 알겠어. 근데 지금은 핵심은 어쨌건 어쨌건 무슨 게임이 하나 있어야 될 건데, 이 게임은 개발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게임을 가져다 쓴다는 건지 그거를 지금 좀 명확하지 않아서 뭐 일단은 분위기상으로는 가져다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데, 어쨌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나머지들은 뭐 이게 사실은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회원 기능 하는 것도 어렵고
소켓으로 뭐 통신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뭐 채팅이나 뭐 이런 음성 채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지만, 뭐 일단은 뭐 어디선가 세팅을 한번 해볼까나 썼으면 뭐 그렇게 크게 이런 기능들은 뭐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게임이 있어야, 게임이 만들어져야 이제 어쨌건 얘네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게임을, 그리고 뭘 하겠다는 건지를 사실은 나 그걸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음번 내용에서는 좀 보강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쨌건 뭐 스프링을 배워야 되는 친구들이 좀 꼭 이제 했으면 하는 기능들이 여기 일단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 다른 친구들도 뭐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이 친구한테 질문을 하거나 뭐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 전번에 내가 얘기 들었더니 지난번에는 이렇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에다가 이제 톰캣 따로 띄우는 식으로 쓰는 그런 구조에서 아마 뭐 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스프링 부트로 가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통합된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주로 이제 XML 위주로 가는데, 이쪽 스프링 부트로 가면 이제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이제 보통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뭐 실제로는 기존에 있던 소스들 그 설정 부분만 빼고 나면 뭐 나머지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다 가져와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건 조금은 더 하면서 약간 완성도 높은 내용들을 이제 자꾸 보여주면 다른 친구들도 저걸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의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쨌건 유한정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잘 보여주면 좋겠고, 자, 다른 친구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서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거 있죠. 물론 저희가 개발을 사실은 마지막 날까지 개발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계획서는 이렇게 짜는 거고, 요렇게 할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진행하면서 이제 여기 색깔이 바뀌어 가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몇 프로나 진행했는지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사실은 이 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지면서 실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개별 사람이 이렇게 업무가 붙고 거기 배정된 인원이 이제 붙고 이런 식으로 계획서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다른 팀이라면. 여기는 뭐 이제 혼자 하니까 이렇게 하고, 뭐 어쨌건 이런 작업들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만들어 왔고, 요거를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친구가 한 내용까지 저희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한종 내용까지 봤고요. 저희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번에 팀이 많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조우진 있는 팀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마켓스톤 디자인을 수강하고 있는 곽성욱, 조우진으로 이루어진 팀 유니버스 1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번 발표의 목차로는 주제와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들, 그리고 앞으로 개발하게 될 개발 환경, 그리고 프로젝트 완성까지의 일정, 이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의 주제입니다. 앞서 저희 팀명을 유니버스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팀명은 유니크와 벌스데이를 합쳐서 유니버스라고 지었고, 이 팀명의 의미는 이제 특별한,
생일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프로젝트 주제를 표현하자면은 기념일을 특별하게 축하하기 위한 웹사이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의 SNS, 주로 페이스북에서 한때 활발했던 축하하는 글을 올리는 기능들이 이제는 점점 잘 활용되지 않고 이제 그 올렸던 축하 글들을 다시 보려고 할 때 다른 게시글들과 섞여 있어서 나중에는 찾아서 보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눈에 띄는 다같이 축하해주는 공간에서 기념일을 조금 더 의미있게 축하하고 특별한 추억들을 공유하면서 남길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개발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번 프로젝트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행할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들입니다. 우선은 생일, 기념일들을 축하하기 위한 페이지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축하글을 올리는데 이제 그 축하 메시지 그리고 사진 등을 업로드해서 축하를 해주면서 함께 했던 추억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고, 그리고 이건 아직 방법을 확정 지은 건 아닌데 이제 초대 코드를 통해서 원하는 인원들과 그룹을 형성해서 그 그룹만 이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넣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앞서 만든 그룹에서 이제 그 그룹 간으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채팅 기능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가능하다면은 이제 화상 채팅으로 기능을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의 특성상 접근성이 좋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개발하게 될 개발 환경입니다. 이제 랭귀지, 언어 부분에서는 이제 자바, 그리고 CSS, J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HTML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하고, 그리고 프레임워크랑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프론트 단을 이제 장식하는 데 쓸 예정이고, 그리고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고, 이제 ORM으로는 JPA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빌드 도구로는 메이븐을 사용할 거고, 이제 IDE 같은 경우엔 STS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원 간의 협력 도구로는 GitHub, Git을 사용해서 이제 코드를 공유하고 수정하는 데 쓸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프로젝트 완성까지 15주차까지의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주차, 1주차에는 이제 OT와 팀 선정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2주차에는 이제 팀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고 이번 발표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 4주차, 5주차 해서 5주차까지는 스프링 시큐리티 해서 회원가입 기능이랑 로그인, 그리고 회원 정보 수정, 그리고 회원끼리의 친구 추가 기능을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학기에도 스프링 시큐리티를 다뤘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보다 좀 더 제약 조건들을 넣고 그 제약 조건을 이제 위배했을 때 생기는 에러들을 조금 더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 학기에 다뤘던 시큐리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이제 시큐리티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주차, 7주차, 8주차까지는 이제 그 축하하는 글을 올리는 기능인데 이제 그 기능에서 사진을 업로드하고
그 글에 댓글을 달고 이제 좋아요를 표시하는 기능을 이제 8주차까지 구현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주차, 10주차, 11주차, 11주차까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원하는 인원들끼리 이제 그룹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그룹원들끼리의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채팅 기능을 이제 11주차까지 완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2주차, 13주차까지는 이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어스를 활용해서 이제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넣고, 그리고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로 이제 테스팅을 시작하는 단계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주차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을 하는 단계로 이제 완성 테스트를 하고, 이제 15주차에는 이제 미비된 부분이 가능 없도록 해서 이제 테스트를 끝내고 이제 시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학기 프로젝트는 이제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유니버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어쨌건 요 팀도 저희가 지금 내용을 봤고요. 지금 어쨌건 내용을 잘 봤는데, 뭐 어쨌건 이 팀은 지난번에 저랑 같이 했던 팀이라서 이제 뭐 아는데, 이제 어쨌건 내용을 아주 대폭 확 줄였대요, 그죠? 근데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여서, 지난번에 내가 알기로는 시큐리티 다 만들었고, 시큐리티를 뭐 디테일하게 한다는 게 뭐 그 레벨을 그냥 나눈다는 정도밖에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보면 소셜 로그인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뭐 기본적으로 로그인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소셜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도 뭐 기능 설정해 가지고 하면 뭐 그러니까 뭐 별거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시큐리티나 뭐 이런 애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부가적인 기능, 그러니까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기능이고 그걸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처음 할 때는 이게 어려운 기능이지만 이미 아마 분명히 만들어진 거 가져다 쓸 건데, 일단 이 팀 보면 사실은 사진 업로드, 댓글, 좋아요, 이것도 지난번에 내가 기억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업로드 하는 거 그때 우리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건 이걸 뭘 3주나 하고, 그 다음에 화상 채팅, 요게 좀 달라진 거라고는 하지만, 이제 화상 채팅도 그냥 어쨌건 프로토콜 이용해서 그냥 하면 이제 되는 거라서, 사실은 지금 보면 너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무슨 특별한 그러니까 주제가 있긴 있는데, 내가 볼 때 단순히 뭐 축하를 하나 하는 내용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건, 이제 내가 무수히 많은 메뉴 중에 한 개를 이제 한다라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라서, 조금은 구현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좀 기능들을, 최근에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봐서는 뭐 크게 이거 요 파트 말고는, 요 3주 동안 하겠다는 요 파트 말고는 뭐 따로 뭐 크게 기술이나 뭔가 들어가 있는 게 없고, 이미 이 팀은 그 틀에서 진행할 거잖아. 그걸 다 밀고 싹 다 처음부터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서, 조금 내용 보강이 돼서 다음번에 좀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쉽게 가는 것도 좋지만 좀 의미 있는 애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사람 남았으니까요. 마지막 사람 거 보고 홍유진 거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직필러의 홍유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 음악을 재생하는 앱과 웹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와 엑스포를 이용한 크로스 플랫폼 앱을 웹과 안드로이드만 만들 예정입니다. 앱과 웹은 핸드폰 인증 절차나 회원가입을 통해 각각의 기기에 저장된 노래를 공유하고 플레이어의 기본적인 기능과 음성 녹음, 다운로드, 가사 등록 등의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주제 선정과 필요한 기능을 찾아보고 개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주는 UI 프로토과 기능을 추가하고 그 이후 상세 계획은 다음 주 개발 속도에 맞춰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으네요. 자, 지금 잠시만요. 홍유진 것도 좀 파일로 잠깐 보자. 화면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자, 지금 보니까 홍유진 아마 혼자 진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음악을 재생하는 앱과 웹, 음악 공유, 음성 녹음, 다운로드, 가사 등록 뭐 이런 기능을 한대는데 이건 뭐 사실은 제가 볼 때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가 들거나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인터넷 뒤지면 다 기본적으로 딱 나오는 애들 같은데 너무 주제로 약하지 않나. 조금은 더 의미가 있는 애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거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좀 일주일은 너무한가? 어쨌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음번 요거 내용 제시할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뭐 일주일이란 얘기 안 하겠죠, 그죠? 뭐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애로 이제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게 웹앱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해서 하겠다는 건지 뭐 그것도 뭐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 이제 진행한 거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내용들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2주차 심화 캡스톤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뭐 좋은 주제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조금 간단한 주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심화 캡스톤은 뭐 학점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인 업무를 해보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사실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제가 피드백 드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내용 보강하시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팀을 빼먹었네. 미안합니다. 저기 제일 중요한 팀께 빠졌네. 제일 중요하진 않지만 저랑 이번에 뉴비즈니스 하는 팀 거 요거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추가로 다시 보고 그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맡게 된 팀장 박찬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뉴비뉴비입니다.
팀장은 지금 발표를 맡고 있는 저 박찬희입니다. 팀장이 된 만큼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 주제는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도구 개발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필요한 연구 배경은 기업의 문제사항으로 공정운영관리상의 문제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측이 불가하여 불량률이 많아짐에 따라 고객의 불만이 증대합니다. 또한 부품 같은 경우 불량품이 나오면 고치기도 힘들고 작은 것은 육안으로도 쉽게 찾기 힘듭니다. 현장 경험을 가진 우수 전문가의 수가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전문가를 부르더라도 해결 방법이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어 바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AI 분석 모듈을 찾고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AI와 관련된 데이터셋을 찾고 학습 모델 구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목적은 AI 분석 개발을 통해 생산 및 제조상의 다양한 데이터 사전 측정과 이에 대한 상관도 분석, 불량 발생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불량률 감소 및 생산성 향상,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고객에게 보여줌으로써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 분석을 통하여 생산 계획 수립,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로 인한 현장 관리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것은 지도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학기에 팀원들이 머신러닝 기초를 들으면서 파이썬을 공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파이참 툴을 사용하여 작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화 라이브러리 또한 시본 라이브러리나 매플러립 등을 이용하여 시각화하여 고객에게 불량품에 대한 오차율을 제공하고 기업 또한 이를 토대로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캡스톤 디자인 운영 개요는 수요 업체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에 맞는 AI 분석 모듈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셋 구축과 학습 모델 개발 및 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분석 결과에 대한 가시화 부분 개발입니다. 다음으로 일정 및 계획입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 2시부터 대면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에 대한 담당자를 정하고 담당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운 후 팀원들과 공유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2주차) 캡스톤 디자인 일정 및 계획입니다. 기업과 연계하는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회사와의 미팅 후 업무 내용을 정리하고 계획과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에 업무 분장을 할 것입니다.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지식 공부와 병행하여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차별 과제 추진 세부 내역입니다. 3주차 데이터 준비 및 데이터 확인, 4주차에는 데이터 결측 처리, 데이터 이상 처리, 데이터 중복 처리 등 데이터 클렌징 작업을 하고 5주차에는 데이터 전처리, 6주차에는 데이터 탐색, 7주차에는 데이터 시각화 및 AI 분석 모델 개발 준비, 8주차는 중간고사, 9주차는 파이프라인 데이터 분석 및 분석 모델 개발, 10주차는 AI 분석 모델 정확도 측정 및 시각화 기능 완료, 11주차는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준비입니다. 다음은 캡스톤 디자인 최종 예상 결과입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른 AI 분석 모델을
다양하게 적용 가능. 확보된 데이터셋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용이 가능. 분석 결과에 따른 가시화 부분이 고객에게 기대감을 증대. 유사한 사업에 재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체들은 실적 데이터 기반의 판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 예측과 생산 계획 운영, 업체들은 통계적 공정 관리 도입을 통해 데이터 정리 및 시스템 기반 구축, 또한 생산성 향상, 매출 증대, 공정 불량 감소, 재고 정확도 향상에 기여입니다. 이상으로 팀 뉴비루비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저기 이 지금 데스크탑은 계정을 연동하면 아이고. 지금 그러니까 오늘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팀별로 지금 영상을 제출하라 그랬더니 영상을 너무 급하게 제출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영상이 어떻게 찍혔는지도 확인 안 하고 제출한 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아마 듀얼 모니터를 써서 실제 화면은 이쪽에 나오고 촬영은 이쪽에 되고 있는데 지금 이쪽 본문을 그냥 놓고 그냥 해서 아까 영상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저희가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팀은 저랑 캡스톤이랑 뉴비즈니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팀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 도구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연구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아까 잠깐 설명했으니까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이거 할 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빅데이터 처리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도구들을 뭐 이용할 거고 시각화 도구를 할 건데 여기는 뭐 시본이나 매트플라닛 뭐 이런 걸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제 좀 이따 회사랑 미팅을 할 건데 미팅을 하고 나면 아마 그 회사에서 쓰는 라이블러리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도입을 해서 이런 것들은 동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제 AI 분석 모듈 만들고 데이터셋 구축할 거고 학습 모델 개발하고 분석 모델 개발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가시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캡스톤의 제일 큰 타겟입니다. 일단 다른 팀원들은 저희가 지금 이 뉴비즈니스는 이제 업체하고 관련해서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되니까 과연 여기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요것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저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뭐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일정들이 쫙 나와 있는데 다른 팀하고 다르게 이 뉴비즈니스는 11주 차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팀보다 조금 빠르게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 뭐 뉴비즈니스는 여기서 끝내는 거고요. 캡스톤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는 이제 요 팀이 뭐 전체를 구성하기보다는 이제 오늘 회사랑 미팅하고 나면 이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부터 이제 이 캡스톤 내용을 보내실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내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보세요. 내 영상이 멀쩡한지 어떤지. 지금 보면 영 엉뚱하거나 화질이 너무 떨어지거나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화질이 떨어지면 너무 이렇게 저해상도로 잡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화질을 좀 올리시고 그 다음에 보내실 때도 압축해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덜 깨집니다. 이제 얘가 카톡을 타면서 이제 화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생각보다 좀 긴 시간 동안 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음번부터는 조금은 더 체계가 있는 그런 발표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량은 한 뭐 5분에 10분 정도 분량으로 해서 그 주에 진행했던 내용, 전주에 어떤 거 했고, 요번 주에 어떤 거 했고, 그다음 다음 주에 뭐 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각 팀별로 저희가 뭐 매주 봐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2주에 한 번 정도 해서 이제 대면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한 것들 들고 오셔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코로나니까 대면이 어려우면 그냥 줌이나 디스코드 같은 걸로 이제 직접 여러분들 한 소스들 좀 확인해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별로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번 주 캡스톤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